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9일 새벽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제 간접 메시지만 전달한다. 무슨 얘기냐면 유권자들하고 간접적으로 소통하고 직접적으로는 소통하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민주당에서야 검증 얘기 오늘 해가면서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저런 하여튼 그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로 공개적인 외부 행사에 나선다. 이게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제가 보는 것이죠. 오늘 오후 2시에 서울 중구 퇴계로 26길, 그래서 예장공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독립운동가인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이 있습니다. 그 개관식에 윤석열 전 총장을 초청한 건데요. 이거는 인연이 있죠. 잘 아시다시피 그 이회영 선생의 손자가 이종찬 전 국정원장이고요. 이종찬 전 국정원장의 아들이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데 윤석열 전 총장하고 30년 지기다. 이렇게 얘기해도 30년 지기도 넘는군요. 초등학생 때부터 동기였고 대학도 동기고 이러니까 훨씬 넘는지요. 근데 오늘 그 기념관 개관식이 주체가 서울시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오세훈 서울시장도 참석할 것이 예상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이제 그 자리에서 만나는 장면, 이것도 이제 사진에 찍혀서 아마 보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보다 이제 더 중요한 문제는, 사실은 이 일정은요, 이 현장에는 기자들은 일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원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방역 문제 때문에 사전에 초청장을 배부한 사람들만 참석이 허용된다고 하니까 아마 기자들도 전체가 다 들어가기는 어렵다. 그러나 현장에 기자들한테 예고가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예고는 무슨 공보팀 이런 게 별도로 없으니까 개별적으로 아마 예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는 이철우 교수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그래서 이철우 교수가 알려주는 형식으로 그래서 이제 오늘 오후 2시에 기사도 일부 났습니다. 오후 2시에 이런 행사를 한다. 거기에 윤석열 전 총장이 참석한다. 이렇게 예고가 된 거기 때문에 아마 기자들이 대대적으로 많이 몰릴 것이다. 왜 그러냐? 사실은 3월 4일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직을 던지고 나서 공개적으로 기자들 앞에 나선 적은 딱 한 번입니다. 바로 4월 7일 보궐선거 때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아버지죠. 아버지를 모시고 투표하러 갔는데 그 자리에서 별 얘기 안 했습니다. 대선 출마 여부, 정치권 진입 여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아버지가 몸이 불편하셔서, 이러고서 그냥 답변을 회피한 정도가 전부고요. 그 이후로는 다 개인적으로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기자들한테 통화를 했던가, 아니면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얘기를 해줬거나 해서, 그거나 아니면 일부 가까운 기자들하고 전화통화를 통해서 청소년 문제나 청년 실업 문제나 또는 IT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정도. 이게 다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사전에 일부 참모는 아니지만 여하튼 윤석열 전 총장 측의 지인들이 기자들한테 이리저리 알려주고 그 알려준 결과로서 이제 행사에 참석한다 하는 얘기는 공개적인 외부 행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오늘 아마 기자들이 많이 가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물어볼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국민의힘에 입당하느냐 여부. 최근에는 입당한다 왜냐면 권성동, 정진석, 윤희숙 의원, 국민의힘 의원들을 연달아 만나고 장제원 의원과 전화통화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의힘 입당 임박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니까 바로 이철우 교수를 통해서 국민의힘 입당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또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해서 물을 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자들이 집중적으로 할 질문은 바로 국민의힘에 입당하느냐 아니면 일부 이제 또 그럼 제3지대로 가느냐 그게 만약에 미지근한 답변이 나온다면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은 정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미 지난 것 같긴 한데 아마 그런 질문도 나올 것으로 보이고 대선 도전 얘기도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김종인 전 위원장과의 4월 7일 보궐선거 이후에 만남이 예정돼 있었는데 나중에 취소했다 하는 문제. 이 문제도 나올 것이고 바로 어제 노쇼 문제. 이거에 대한 진위. 그러니까 처음에는 참석하려고 했다가
취소한 것이냐 아니면 처음부터 참석 계획이 없었던 것이냐, 정진석 의원의 말처럼 그런 부분에 관해서 총체적으로 아마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어차피 그 행사장에는 뭐 들어가든 못 들어가든 간에 행사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이 오늘 처음으로 윤석열 전 총장의 얼굴을 보고서 질문을 할 수가 있다. 물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뭐 전부 다 사실관계에 부합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예단하는 것은 좀 성급한 얘기고요. 그러나 여하튼 본인의 육성을 직접 듣는다. 그리고 본인이 육성을 직접 육성으로 유권자들과 소통하는 자리다. 이런 점에서 굉장한 의미가 있고, 그러면 오늘 이제 기자들이 거기에 올 거라는 걸 윤석열 전 총장 측도 충분히 예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왔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찌 보면 정치권의 첫 공식 데뷔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정치인들, 특히 거물 정치인들은요,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할 경우에 이 행동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부터 나중에 언론 대책까지 세워놓습니다. 나중에 이게 뭐 문제가 된다든가, 나중에 이게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된다든가 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정무와 공보 분야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윤석열 전 총장 측도 틀림없이 지금 뭐 공보 참모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만, 자, 이게 첫 공식 행보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 윤석열 전 총장 앞에 놓였던 정치 스케줄들, 이런 것들이 지금은 거의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는데, 오늘을 계기로 해서 어느 정도는 그 안개를 걷어줘야 되겠다 하는 판단을 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행사에 참석을 해서 뭣도 모르고 그냥 이 행사에 나와서 저기 오세훈 시장이 있네? 그러고 가서 만나고,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건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고, 사전에 다 검토를 마쳤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아직 뭐 참모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참모가 있다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만남을 어떤 식으로 이벤트화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연구를 했어야 한다. 그거는 이제 이따가 아마 잠깐 만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것까지는 연구가 안 됐을 가능성이 많은데, 잠깐 만나서 아이고 이제 반갑게 인사를 하고 서로 개인적으로야 동년배지만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닐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반갑습니다 그러고 오세훈 시장이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빨리 우리 당으로 오셔서 같이 정치를 하십시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럼 그런 거에 대한 임기응변적인 반응을 윤석열 전 총장이 해야 합니다. 아니면 그 전에 기자들한테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왜냐면 내일 모레가 이제 국민의힘의 새 대표가 확정되는 날 아닙니까? 새 대표가 확정되면 그 새 대표하고 입당 여부 또는 입당 절차 이런 것들을 아마 논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경선에 윤석열 전 총장이 참여할 걸로 봅니다. 그렇게 참여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전 총장 측은 지금 캠프를 소규모로 꾸린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이유가, 소규모 캠프라는 것은 일단 경선까지는 소규모 캠프로 가고, 경선에서 만약에 대통령 후보로 확정이 된다면 그때 이제 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캠프 이런 것으로 당 공조직을 활용하겠다. 이거는 제가 보건대는 대단히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외부에서 아무리 대규모의 캠프를 꾸린다고 해서 국민의힘과 같은 거대한 제1야당 조직 내지는 제1야당의 인프라를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야당의 인프라와 윤석열이라는 개인적인 역량, 이것을 플러스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는 것이 윤석열 전 총장 측으로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오늘이 9일이죠. 오늘부로 이제 9개월 끝나고 이제 딱 9개월 남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일부터 이제 8개월 며칠 이렇게 들어갑니다. 결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쪽으로 본다면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권 공식 데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첫 공식 데뷔, 이 장면에 대해서 상당히 유권자들의 관심이 증폭이 될 것이고요. 여기에서 윤 전 총장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 이게 첫 번째로 기자들과 만나는 거기 때문에, 기자들은 결국 국민들 또는 시청자나 독자나 이런 분들을
대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리해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전달을 하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유권자들과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만난다 이렇게 해도 그 무방한 얘기고 거기에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글쎄요, 뭐 제가 보건대는 아마 국민의힘 최근의 움직임을 볼 때는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대해서는 똑 떨어지게 얘기는 안 하지만 아마 집중적인 검토 대상이다. 왜냐하면 입당하기로 했다 그러면 당장 내일부터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그 뭐 또 구설에 오를 가능성도 있고 공격도 들어오고 그리고 아니 입당하기로 결심했으면 당장 해야 되지 뭐 그렇게 응? 뜨뜻미지근하게 이러고 있느냐 또 이런 지적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내심 국민의힘으로의 입당을 결심을 했지만 그 결심을 공표할 시기는 아마 11일 국민의힘 새 대표 선출 이후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저는 뭐 6월 말 7월 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아마 그러니까 새 대표와 만남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 이후에 결정을 할 것, 결정이 아니고 그 이후에 공표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오늘 오후 2시에 그 이회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 여기에 참석해서 첫 번째로 공식 데뷔를 한다 하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이것이 윤석열 전 총장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고 그 다음에 야권 전체의 그 어떤 대선 흐름 판도 뭐 이런 거와 관련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그 이벤트라고 중요한 하나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게 보면 지금부터 이제 여야 모두 대선 경선 국면으로 들어가는 건 아닌가. 왜냐면 6월 그 중순 내요. 그 민주당에서 대선 기획단을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대선 기획단에서 대선 후보 경선에 대한 연기 여부를 확정을 한다는데 글쎄 뭐 현재 뭐 연기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여하튼 그렇게 되면서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 중순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민주당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 윤석열 전 총장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경선 국면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대선 주자들 이제 6월 중순 하순 이달 내로는 전부 다 출마 선언할 사람들은 출마 선언을 할 것입니다. 뭐 이미 뭐 그 여러 사람이 출마 선언을 했고요. 뭐 제가 또 들리는 얘기로는 뭐 이제 그 임태희 한경대 총장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죠. 이명박 정부 때 뭐 출마 선언을 곧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안상수 전 인천시장도 뭐 대선 후보 출마를 선언하는 것을 지금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권 내에서도 지금 뭐 대선 후보 뭐 현재까지 뭐 지지율이 그렇게 높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풍년 상태고 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3월 9일 대선을 향해서 여야 모두 정말 풍성한 후보군이 있겠다. 그 중에는 물론 뭐 정말 함량이 미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평가를 받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숫자상으로 보면 역대 어느 때보다 많은 풍성한 대선 도전자를 기록하는 이런 그 2022년 대선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